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좀 기본적인 설명 내용을 전달을 드렸고, 오늘은 2008년 금융위기 시절과 비교를 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상에 나오는 이제 모든 자료들은 리서치 페이퍼나 뉴스들을 참고를 해서 캡처를 해온 내용이고요. 우선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08년 금융위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모기지라는 건 여러분이 집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은행이 가게에 돈을 빌려준 모기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벌어진 건데, 이 모기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실한 모기지, 신용 등급도 좋지 않고 담보도 괜찮지 않은 그런 서브프라임 등급의 모기지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사태를 좀 시계열 순으로 살펴보면 사실 2008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S&P 500 지수 흐름이거든요. 보시면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사이에 이제 있었던 주요 이벤트들과 정책들을 표시해 놓은 차트인데, 이미 2007년 이제 중반부터 모기지 대출회사가 망하는 거나 S&P 500 같은 경우가 지금 신용도 낮은 사람들의 대출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경고도 했었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연구소에서도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2007년 같은 경우는 이 시계열상에서 요 구간이거든요. 보시면 금융시장이 아직까지는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었고, 이제 이런 모기지 관련 이슈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던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게 2008년 중반인데,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6월에 신용평가사에서 주요 은행 신용등급을 하향을 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한 이런 파생 상품들,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신용평가사가 보니까 이거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얘네 위험하다, 이 모기지 관련된 상품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도 하락을 하고 시장 상황이 좀 급격하게 안 좋아졌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제 9월에 여러분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고, 이후에 시티그룹,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우리 힘들어요 라고 손을 드니까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QE라고 해서 돈을 찍어서 직접 이 부실한 모기지를 사주고 국채를 사주고 이런 식의 대응을 펼치고,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2009년 2월에 오바마가 경제부양 법안에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모기지 대책을 발표하는 이런 식의 집중된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죠. 문제가 있는 부분에 거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2009년 3월에 지수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그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코로나로 이 모든 사태가 시작되긴 했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회사채 시장입니다. 회사채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는 은행과 가계 사이의 모기지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이번에는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업부채, 회사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채 모두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모기지도 전체가 아니라 서브프라임이라는 부실한 등급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기업부채, 회사채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좀 부실한 회사들이 빌렸던 아래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이 고위험 부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용등급이 낮은 애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냐면요, 첫 번째로 레버리지론
이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 하이힐드 채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레버리지론과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정의는 제가 여기 밑에 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가장 큰 차이는 레버리지론은 짧은 만기가 특징이고요. 목적이 인수합병이나 차입 매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업이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신용등급이 안 좋은 애들도 돈을 빌려서 이 돈으로 인수합병 다른 회사를 산다라는 거예요. 즉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주식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의미가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신용평가사들이 뭐 너는 A 등급이야 B 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정상채권 이 회사는 괜찮아 라고 평가를 받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부실채권 등급이 있는데 이 사이에 여기 보시면 BB 플러스라는 등급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은 이 BB 플러스 등급 이하의 채권을 말해요. 그래서 이하의 채권을 말해요. 완전 우량하고 정상인 채권이 아니라 조금 리스크를 져야 하는, 투자할 때 리스크를 져야 하는 채권들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런 하이힐드 채권들의 문제가 돈을 평소에 잘 벌고 이렇게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그릴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업은 돈을 벌고 가게도 돈을 벌고 잉여 현금이 나오면 이걸 은행에 맡기고 그 은행은 받은 돈으로 돈이 부족한 애들한테 빌려주고,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가 돌아갈 때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최근처럼 코로나 이슈로 시장이 망가지게 되면, 이 구조가 망가지게 되면 정상채권 아래 등급 애들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고위험 부채 시장에 대한, 기업이 빌린 고위험 부채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왼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가계부채, 모기지가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 지금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기업부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자료가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최근 수치는 조금 더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9년 4월, 10월부터 이거 서브프라임처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라고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고, 이 레버리지론과 그리고 CLO라고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레버리지론을 또 쪼개서 만들어낸 상품이 있어요. 마치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MBS가 문제가 컸었던 것처럼 레버리지론도 이걸 기반으로 한 CLO가 많이 발행되어 있는 상태고,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옐런 이제 페드 전 의장이 레버리지론에 대해서 이거 침체가 발생하면 장기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촉발할 수 있어 라는 언급도 했었고, 지금 영란은행 총재님도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성기랑 그거 너무 비슷한 것 같아 라는 언급들을 꾸준히 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좀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태고, 이런 식으로 회사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커지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빚을 많이 냈고, 그렇게 빚을 많이 냈을 뿐만 아니라 질도 악화됐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투기 등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들도 막 돈을 빌려서 간 상태인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돈을 잘 벌 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실물 경기가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회사들이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지금 경기 둔화되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자를 못 갚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자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에 만기가 돌아온다면 나 이제 빚을 못 갚겠는데 라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지금은 리서치 페이퍼들 읽어보니까 요 사이 정도에 도달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런 이제 파산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고위험 부채, 레버리지론이나 뭐 하이힐드 채권의 부실한 부분에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업종별로 기업이 발행한 부채와 그 중에서 이제 투자 등급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상채권 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투기 등급이
아래 부실채권 쪽이다, 등급이 낮은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중에서 투기 등급이 몇 프로인가 라는 걸 보시면 28% 정도이고요. 지금 금액 기준으로는 2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MBS처럼 레버리지론을 기반으로 발행한 CLO 혹은 뱅크론 펀드 같은 상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CLO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증표로 채권이라는 종이를 은행이 받아갔죠. 그러면 은행은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매월 들어오는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도 있겠지만, CLO나 뱅크론 펀드처럼 이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채권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채권들을 모아서 다른 금융기관이나 고객한테 파는 구조가 되는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 기업 부채, 레버리지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이 여기서 나 돈 못 갚겠어, 이자도 못 갚겠어 라는 문제가 생긴다면 요 채권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은행뿐만 아니라 이 상품들에 투자했던 고객이나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문제가 번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원래는 주식, 채권, 원자재 이런 다양한 자산군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도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치부를 받아서 채권 중에서 여긴 국채, 미국 국채를 말합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최근 이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다 주식 그리고 회사채 시장 이런 자산들이 불안하고, 금도 최근에는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럴 때는 현금이 최고구나, 현금 중에서도 우리나라 원화 이런 거 말고요, 달러가 최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자산들이 하락하고 홀로 달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공포가 심화되면 채권, 금보다 달러화가 선호된다 라는 말이 이 말이죠. 이 말을 전문적인 용어로 유동성 회수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런 유동성 회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2008년대를 보면은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땡겨서 투자를 하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헤지펀드에 투자했던,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이런 기관 투자들은 투자금 뽑아달라고 하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투자했던 주식, 채권 이런 것들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돈을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금 회수 요청이 들어오면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주식, 채권 이런 자산들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니까 또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해달라고 요청하고 팔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식의 악순환 구조를 계속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시장 급락을 두고, 이건 제가 플레인 바닐라라는 이제 업체 블로그에서 갖고 온 내용인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썰이긴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워터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레이달리오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제 그 회사의 펀드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머니를 많이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얘네가 지금 환매 돈 달라라고 해서 현금화를 시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더 하락을 했다, 하락폭을 키웠다라는 지금 썰이 돌았고, 아래 보면 이제 헤지펀드들도 다 성과가 좋지 않아서 그러면 한내가 물렸을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썰이긴 하지만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환매
가 이어질수록 주식시장 하락폭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적인 시장 거시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매매에 관련된 헤지펀드 동향들에 대해서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쪽은 좀 정보가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동성 회수 현상, 달러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 그림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엑셀로 여러 이제 자산들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얘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금 가격인데 일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쭉 뽑아봤어요. 보시면은 지금 3월 11일에 채권, 주식시장, 금 모두 하락하고 달러만 이건 원달러 환율 기준이라서 조금 일반적인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시면 5월부터 해서 쭉 이런 식으로 모든 자산이 하락하고 달러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2008년 때도 보시면 다른 자산들 낙폭은 지금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후에 이때 9월쯤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좀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주식시장도 2차 폭락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 낙폭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이 3에서 5% 정도 상승하는 그림들이 추후에 이어져서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처럼 어떤 기업들이 정말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달러로 자금이 집중되는 형상이 나타나면 그때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향후 흐름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넥스트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문제는 파악을 했어요. 기업과 은행 사이에 기업 부채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 중에서도 이탈리아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단기 유동성 지원, 신용시장 지원 그리고 부실자산 진짜로 부실해져서 이런 식으로 망하거나 못하겠어요 라고 손드는 회사들이 나오면 이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지금 시장은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 이제 남은 단계는 악성 자산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정책으로 이 부실 자산 정리 직접적인 대응으로 꼽고 있는 게 여러 지금 리서치 페이퍼들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회사채 시장 문제가 생긴 게 회사채 시장이니까요. 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이다라고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당시에도 그때 돈 풀고 금리를 낮춰도 주가는 계속 내렸었는데 보시면 MBS 모기지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던 애들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모기지 매입을 시작하고 이후에 국채 매입을 하면서 S&P 지수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파산 관련한 이슈들을 트래킹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회사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제 지원이 나오는가라는 내용을 확인을 실적 완화 부분에서 정책이 나오는지를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표라고 할 건 없지만 일단 이 사태가 발발된 요인인 코로나 추이를 안 볼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랑 가게라는 실물 부분이 완전 망가졌기 때문에 이 차트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시면 처음부터 해서 확산 진정 시기가 25일에서 30일 정도이고 지금 중국이 이런 흐름을 보였었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래도 빨리 정리가 된 편이죠. 이 중에서도 이제 이탈리아와 미국을 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회사채 스프레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이 거의 없는 채권 대비해서 해당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회사채가 얼마나 금리가 더 높냐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이 회사채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해당 등급의 회사채 가격이 낮아지고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B등급 기준으로 해서 레버리지론의 80%가 B등급입니다. B등급 기준으로 해서 회사채 스프레드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래 차트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그렇지 않은 에너지 제외한 업종별로 이번에는 회사채 스프레드를 나타낸 거예요. 얘는 등급 기준으로 나타낸 거고, 보시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 급락을 반영을 해서 2008년 이후 최대값을 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스프레드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부분이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국채 스프레드도 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 대비해서 이탈리아가 상황이 안 좋을수록 이 금리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탈리아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저는 이 자산시장 흐름이 가장 정직하다라고 생각해서 각 자산의 일별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저번 영상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최대한 그래도 쉬운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